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장도 열리지 않는데 한국경제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유튜브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어제 저도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단 깝깝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요번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갔던 것의 흐름의 모습을 보면은 미국은 여전히 길게 보면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움직였던 그 부분을 보면 굉장히 견조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특히 코스피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충격파가 몇 차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왜 강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 장을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그림은 보고 아시나요? 바로 그 빅픽처의 그림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일단 제목부터 앞으로 빼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미 증시가 쭉 위로 올라가다가 4,600선에서 주가가 드디어 맞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느낌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 거냐면은 이것도 왜 조정받지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방송 오셨다면 4,600에서 조정? 이거 자연스러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노하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4,600까지 올라간 것은요, 사실 많이 올라간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럼 이제 4,600에서 충돌되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진검승부는 지금부터가 진검승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4,600에서 주가가 쫙 뻗어 올라갔을 때는 이건 다분히 숏 커버링, 숏 스퀴즈라고 얘기하죠. 자, 공매도를 때렸던 그 라인들이 그 주가가 위로 가니까 공매도를 메꾸기 위한 매수가 어느 정도 형성됐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메꾸는 물량은 끝났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TV 보고 오신 분들 삼성전자 거의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포트에다가 구성시키지 않고 여태까지 이 장을 왔었다면 그분은 그래도 선수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딴 데 또 요새 쌍욕차다 뭐다 해서 그 테마주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또 그거 올라갈 때 쫓아가서 걸렸다면 그건 더 문제가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보통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게 많이 하죠. 강남 부자들은 삼성전자를 사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물려줄 때 자기한테 물려준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를 보면 이거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 맞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법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국경제TV의 그 방송 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지만 그 두 분이 또 같은 대신증권 매너서 동기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분 중에 한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의리파인 분이 한 분 거기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좀 사실 어려웠을 때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희끼리도 인정하는 실력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히 인간성 좋은 우리 시골 농부가 또 거기 나와갖고 아주 반가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뭐고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노후의 자금으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마 염려해서 신용될 때 신용을 거의 풀도록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만 전자 그러다가 이제는 이거 6만 전자가 아주 굳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바닥은 언제 오느냐? 근데 미리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드디어 제가 돌리는 그 어떤 모형에 보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모형에 보면은 드디어 1차 진입은 했어요. 저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이상을 단 한 번도 추천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추천 나갔을 때가 2020년도에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 정말 많이 저희도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벌써 그 종목을 안 본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가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Why?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실적도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꼭 실적만
갖고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는 안 그랬나요? 현대차도 실적 좋다고 오다가 물론 모스크바 사건, 러시아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내려간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란 경기, 금리, 투자 심리 이런 얘기하듯이 조목군들도 그게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값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대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 F학점도 받았던 그 누군가가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증권 분야 쪽에서 교육 부분에서는 그래도 여러분께 나름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그 실패에서 배우는 그 성공학을 같이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딴 데서 듣던 유튜브에서 듣던 내용과 좀 다르더라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부터 한번 들어가시죠. 자, 한번 보시죠. 와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 결국은 반등하던 국내 증시가 또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빅픽처의 그림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끝나고 저희가 2부에 유튜브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10시 반에.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방송하게 되면 제가 못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뭐라고 나온 거를 제가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소장님, 넥라인 4,600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넥라인.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주가 올라가다 왜 이렇게 빠졌느냐? 첫 번째 하나가 미국이 올라가다가 강하게 두드맞으니까 같이 두드맞았어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나라 증시 어디서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미국이 강하게 올라가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우리나라 증시가 되는 겁니다. 이 빅픽처의 그림을 모르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지금 쭉 올라갈 때 4,600을 돌파했었잖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도 듣고 계실 텐데요. 저희 수강생들이요. 여기서 매수했던 거, 뭐 애플, 테슬라, 그다음에 뭐 스파이, 그러니까 SPXL입니다. C타임스, 뭐 엔비디아 할 것 없이 위로 올라갈 때 웬만한 거 제가 다 때려드렸습니다. 애플 때리고 엔비디아 때리고 제일 최선호주였던 테슬라도 때리고 SPX 때리고 다 때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빅픽처의 그림을 갖고 내가 매매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걸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보니까 바로 지난주에도 이 그림이 나갔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이 시장 하락 반전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올라가다가 미국이 두들겨 맞으니까 내려갑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 기억하시고 왔습니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되겠고 세계 속에 한국 증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마켓을 이해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한 3불 정도는 하십시오. 그게 나의 노후에 대비해서 편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반등한 증시가 빠진 이유는 첫 번째 미국이다. 자, 이제 그걸 알겠고 얘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차라리 우리 신군이 이제는 나와서 강의하라고 해도 아마 잘할 걸 보고 있습니다. 자, 뭐냐. 주가는 위에서 충격을 받을 때 세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1차 충격, 쾅 내려갑니다. 2차 충격, 그러니까 때린데 또 때리는 겁니다. 그럼 충격 어떨까요? 더 크겠죠. 근데 1차 충격, 2차 충격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3차 충격입니다. 좀 이따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몇 차 충격을 받았을까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간단한 그림 공부거든요. 자, 그러면 신군 뭐 앉아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사실 올 때 대본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새벽에 오면서 잠깐 동안 인사하고 곧바로 들거든요. 자, 신군이 틀리면 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신군이 맞추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신군 지금 코스피 그림이 TV 화면에 보이십니까? 네. 예. 그러면 주가가 여기 훅 내려갔었죠. 여기 이렇게 밑으로 훅 빠졌었습니다. 대들 주면서 내려갔었죠. 네. 이거 올라갈 때 무슨 파동 줬었습니까? M파동. M파동입니다. 지금 나왔죠. M파동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M파동이라는 단어가 이미 익숙할 겁니다. 주가는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갈 때 내려간 순서가 있어요. S파동으로 무너지고요. 네. M파동으로 더 한 번 무너지고요. 맨 마지막에 무슨 파동? L파동. L파동이죠. L파동이죠. 얘가 M파동으로 들어줬다가 여기 이렇게 꺾어져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럼 반등한 동룡 씨가 왜 하락 반전했느냐 했을 때 하락 반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틀린 겁니다. 그냥 반등하던 증시가 왜 재하락했느냐 이게 맞는 겁니다. 왜? 얘는 한 번도 반전, 즉 다시 말해서 상승 기회를 돈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이렇게 얘기할 때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거는 뭐가 있어서 좋다고요? 내려가다가 반등이 있어서 좋다고요. 근데 나쁜 거는 반등일 뿐 주지만 반전은 아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얘는 올라가도 얘는 의미가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악성 댓글 무지하게 달리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갖고 있는데 안 간다고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앞이 아예 여기 정도였겠네요. 요즘에 제가 나름대로 보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서 뭐냐면 여기 구간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보다 나쁘다? 중국보다 나쁘다. 작년 9월 1일입니다. 우리 증시가 중국보다 나쁘다. 그 여기 오니까 이제 여기서 시큰둥했던 그분들이 아마 지금도 아침에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와서 유튜브 할 때 댓글 달 때 뭐라고 댓글 다냐면 와, 수님 이때 조금이라도 더 매도를 때려드릴 걸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냥 주가가 빠져요 그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중국보다 나쁘다고 했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갈 때 간다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삼성전자가 드디어 제가 보는 기준, 제가 만든 모형에 중대한 지역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1년 내내 추천하고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도 괜찮다고 하면 one of them,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밀어제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야, 저 사람 맨날 삼성전자 간다고 그래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권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들어왔어요 그래요? 아니 뭘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고장난 12시처럼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너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니? 얘는 원래 하락장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거 영마티라고 합니다. 120과 240. 얘가 넓어지죠? 이게 올라가면 계속 두들기고 올라가면 두들기고 얘도 지금 올라가는데 왜 두들기면 여기도 똑같죠? 얘도 사실 하락장입니다. 이미.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락장이라서 얘가 하락장이고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 얘는 하락장이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 올라가도 두들 맞겠구나. 이미 같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오늘도 역시 나쁜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왜 두들겨 맞았냐면 우리가 보통 N파동이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의 모든 주식은 240 위와 240 아래로 있습니다. 이게 땅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땅 밑으로 꺼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등장했을 때는 제가 기생충의 영화에 얘기했습니다. 숨어 사는 곳. 그러니까 땅 밑에 지하에 숨어 사는 곳. 얘 이미 지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미 기존 하락기조고 이 밑에서 이제 세력들이 어떤 펀더멘탈이나 주변적인 여건을 보고 스마트머니들이 생각할 때 야, 지금부터는 이 정도 가격 됐어. 이제부터는 매집 들어가야 돼 라고 느끼는 그 구간에 와야 시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외의 건 다 가짜 반등이죠. 이 앞에 주가가 쉽게 하면 아마 저한테 공개가 들어오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12월 달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 엉덩이가 내려와 있다. 이 빨강이 높은 빨강이 돼야 되는데 낮은 빨강이기 때문에는 가짜 빨강이고 가짜 반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겁니다. 그러면 얘 왜 다시 하락했느냐. 얘는 원래 가던 길이 하락장이에요. 즉 우리가 2020년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추세는 스트레이트지만 장은 갈 때 지그재그로 가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 또 내려갈 때도 지그재그로 빠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빠지다가 잠깐 들어줬다가 또 빠졌다가 들었다가 원래 가던 길로 내려가는 것뿐이지 얘는 하락 반전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던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 장이 지금 내려가는 장인지 올라가는 장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 얘는 지금 현재 몇 차 충격을 받은 장이냐? 얘는 3차 충격을 받은 장입니다. 선생님 3차 충격을 받은 장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이 바로 N파동이 실패했을 때가 바로 그럽니다.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기 위에서 요 녹색선 있죠? 이 녹색선이 내려갔다가 여기 대두주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얘가 꺾어졌을 때 너는 3차 충격을 받았구나 라고 느끼면 됩니다. 이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2008년도에 리먼 사태를 가서 한번 보십시오. 리먼 사태 때 주가가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 항상 모든 쪽 신라젠 같은 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신라젠이 뒤에 가서 그 무너져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라젠이 내려가다가 반동을 줄 때마다 저희 수강생한테 뭐냐면 야 이거 매매한 사람들 나중에 큰일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아침에 밑에다가 선풀을 달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맞아 그때 그랬었어. 그럼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똑같았다고 했죠.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딱 터졌을 때요. 그땐 거꾸로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밑에서부터 제가 보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 모형에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사야 되는데. 근데 너무 겁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때 그 트윈타워가 그 무너지는 걸 미국에서 쓰러져 가는 걸 TV에서 보면서 처음에 영화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타워링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공포 속에서 그 공포를 이기면서 거기서 사야 됐던 겁니다. 왜? 신호가 분명히 들어왔거든요. 또 거꾸로 얘가 쭉 올라가는데 그 중국보다 나쁘다고 그럴 때도 거기도 그겁니다.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미 얘가 조정받으면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국보다 나쁘다고 왜 이랬냐면 딱 하나 믿는 게 있었습니다. 아, 차트는 분명히 지나가면 다 맞아. 얘가 봤을 때 분위기는 얘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얘가 모양을 보면 꺾어지는 모양이야. 그럼 이게 매도가 맞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요? 무한 반복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무너질 때 가장 큰 건 뭐냐? OECD 경제성 인수가 꺾었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어떤 물건 만들 때 있잖아요. 야, 이 상품이 성공하겠니 실패하겠니? 또 영화가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도 가까다 보면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거 아십니까? 한국에서 히트를 쳐야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친다는 겁니다. 많은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한국 증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뭔가가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줘야 이게 글로벌 마켓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경제수준지수가 꺾였어 하는 순간 이미 이 장은 작년 7월 달부터 밑으로 내리꽂기 시작했고 어떤 궤도를 이탈해서 본격적으로 하행세에 나타난 것은 작년 9월서부터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S파동으로 내려갔다가 N파동으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L파동이거든요. 이 L파동. 그래서 이 L파동은 여기 저점을 붕괴할 때가 L파동이죠. 이렇게 내려간 종목 수없이 보여드렸죠. 그죠? NC소프트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셀트리온 갖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뭐냐? 이쪽은 다행스러운 것이 여기는 3차 충격, 저쪽은 3차 충격인데 여기는 2차 충격입니다. 소위 그걸 나누는 그러면 기준은 뭡니까? 그걸 이렇게 제시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 녹색선이 있죠. 이렇게 1, 2가 되면 얘는 2차 충격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에코포레미어든지 뭐 LNF라든지 올라가잖아요. 이미 이렇게 설명드렸죠. 걔네들은 위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1차 충격 외에는 받지 않은 종목군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다가도 꺾어질 때 1차 충격을 받는 종목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잠깐 또 내려갈 뿐이죠. 그럼 얘가 어디서부터 야 이제 얘는 맛이 갔어 라고 하는 건 이 그림처럼 얘가 2번 롤링할 때 녹색선이 2번 롤링할 때 4대 급락주의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낸 거는 얘가 33가지 어떤 특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33가지.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릴게요. 얘는 그럼 2차 충격으로 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거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왜 강하게 올라왔냐면 얘는 3차 충격이 아니었거든요. 즉 얘는 지금 무슨 파동 주는 겁니까? 신군. 얘가 지금 대두 준 다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대두 준 다음에 그냥 빠지지 않죠. 얘가 대두 준 다음에 여기도 올라갔고 여기도 얘는 여기 올라갔다가 이미 실패한 파동에서 L파동이고 얘는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거 무슨 파동이죠, 신군? 주가가 올라가는. 지금 네, S파동. 예. 이게 우리가 내려갈 때 60선이 240을 깨고 녹색선이 돌아가는 파동. 우리 이것을 M파동. M파동. 네. M파동이라고 하죠. M파동이 지금 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분이라는 겁니다. 얘는 올라가다가 실패했으니까 내려가는 파동에서 잠깐 동안 들어줬던 거고 여기는 이게 괜찮아요. 그럼 투자임. 자, 이제 이부터 중요한 거. 그럼 얘는 그럼 어찌하오리까 하잖아요.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얘는 내려갈 때 아까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시그널 구간 때 들어온다고 그랬죠. 얘 내려가면 제가 보는 계산에서는 여기 4,600, 여기 내려갈 때도 4,600선대가 어떤 심리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얘는 올라가면 두드 맞는데 얘가 내려갈 때는 지금 쭉 빠지면 4,600 금세 오잖아요. 그죠? 밑에 4,600이 요 라인을 전후한 여기 부분이 얘 내려갈 때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다시 또 반동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저쪽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꺾일 때는 지금 여기 5일선이 이렇게 보면 이거 외봉이죠.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얘가 두들겨 맞아도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쉽게 해서 도망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시장은 대형주 쪽의 장세보다는 개별주 쪽의 장세, 이쪽이 주로 그쪽이니까요. 그쪽 장세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얘들이 떠줘야 되거든요. 자, 얘들은 이미 여러분께 소위 3중 바닥형의 여기가 왼쪽 어깨, 숄더형 얘기했었습니다. 여기는 헤드 부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었죠? 여기는 오른쪽 어깨 부분이었었죠. 그러니까 4,600에서 둘 맞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1번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2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외복이니까 얘가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가 여부를 봐야 되고, 아니면 얘가 밑에 훅 무너져도 마지노선 얼마냐? 4,3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자주 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얘가 올라가다 둘 맞는 건 상관없는데 4,300을 깨버리면 얘는 피곤해집니다. 여기만 안 깨면 that's good. 왜? 얘는 그러면서 드디어 오른쪽 어깨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요 체크 포인트는 뭘까라는 겁니다.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그냥 쭉 빠져서 4,300까지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쭉 빠졌다고 올라가 버리면 그럼 얘는 당분간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중요한 건 두 글자로 각도입니다. 무엇이냐면 얘가 올라갈 때 각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가파르게 내가 버리면은 이건 솔직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혼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각이 올라갔잖아요. 각이 올라갔는데 이 조정이 완만하게 기간 조정을 주면 얘는 다시 고점, 이 앞에 4,600을 돌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4,600을 상단을 돌파하려면 지금 중요한 건 뭘까?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과 패드의 금융 정책입니다.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데요? 이겁니다. 유가입니다. 인플레가 잡힐까? 이미 예고했습니다. 장대목을 줬을 때 얘가 음포선을 줬었죠. 앞에 양봉을 잡아먹는 음포선. 이럴 때 항상 주가가 투기적으로 움직였던 건 꼭지입니다. 이건 제가 점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다만 뒤에 얘기할 때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20년 주가가 우리 3월 달에 바닥 쳤잖아요. 그죠? 우리 바닥을 치면서 얘가 올라갈 때 거꾸로 빅스 지수 아시죠?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나갔어도 내가 공배된 이유는 얘는 다음에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반복되니까 여기서 내가 매도 시점을 줬어도 이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놔야 다음에 왔을 때 안 당하고 다음에 왔을 때 안 당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투이얼스 간다 할 때 바닥을 놓치셨어요. 그래도 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다음에 똑같은 바닥이 그런 식으로 또 바닥이 옵니다. 얘가 꼭지가 왔다 그랬죠. 투기적인 세력이 제가 오죽하면 표현 있겠습니다. 세력들이 헤쳐지시고 나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이거 부위험 꼭지입니다. 그래서 투인 캔들 나왔죠. 지금 얘가 투인 캔들 나온 거나 얘나 똑같잖아. 얘도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얘가 조정받았을 때 여기 1, 2 음봉을 두 개 때렸다고 했죠. 여기도 보면 1, 2. 그래서 얘 꼭지 쳤구나. 단계적으로 꼭지 쳤구나. 인정이 되는 겁니다. 즉 이게 올라갈 때 선생님 여기서 올라가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요?는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는 게 메리트가 있는데 얘가 지금 오늘 올라가다가도 얘가 밀린 이유는 뭐냐면 올라갈 때 다시 얘는 여기서 빵 하고 장대 항목을 줘야 됩니다. 얘가 장대 항목을 주지 않는 반대라면 얘 올라가도 또 밀리니까 당분간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 관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시장은 장대 양보를 시작해서 장대 음보로 끝난다. 적산면을 시작해서 흑산면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가 움직일 때 흘러나가 봐요. 그 각도는 누가 거기에 참가하느냐. 그럼 얘는 꼭 지쳤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중에서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가를 중심으로 한 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보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지금 저희 수강생들은요. 얘가 음포선 때리고 이거 때리는 여기서 지금 이 방송 인버스, 유가 인버스를 갖고 먹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나와서 우리 수강생 인버스 하고 있습니다. 자랑질 하려고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놀랐습니다. 얘가 꼭지 쳤어요. 얘가 올라가도 부유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인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반했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교육의 심이라는 게 반복의 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앞으로 계속 쭉 빠질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쭉 안 빠집니다. 얘.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5일선이 쌍보니까 뭐는 깨냐면 진돗개 새끼 올리에서 이선은 깨지죠. 근데 이선은 신군 외봉이니까 쌍봉이니까 지금 얘는 외봉입니다. 외봉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지지가 될까요? 60. 그렇죠. 그냥 저쪽 자동으로 나오잖아. 매번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얘는 정상적이면 여기서 60에서 자꾸만 뜰 겁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긴급 신호로 주가가 쭉 빠져나갈 때는
이게 쭉 빠지면 어디가 의미가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에 얘가 여기까지 훅 빠져주면 아 드디어 유가는 잡혔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가가 올라간 것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번에 인플레이션은 푸틴 인플레이션이야 라는 식으로 좁아지니까지만 사실 지금 이 장은 인플레이션은 그것 때문에 더한 건 있어도 이미 인플레이션은 이게 쭉 이미 유가가 위로 올라가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는 건 당연해요. 100달러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마저도 훅 깨고 여기까지 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유가가 어떻게 될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행성은 오자면 이제 첫 번째 고점은 나왔다. 이미 투기적인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 헤쳐드시고 이미 나갔기 때문에 급격한 이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겁니다. 대신 이게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에 지표니까 이제 이번 달 4월 달이니까 4월 달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미 이 앞에 우리가 6.4 나와서 기급을 했는데 3월 때 나온 지표는 이게 포함된 지표는 더 어떻게 할까요? 더 높을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충격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4월 달에 꼭지를 이게 지금 3월 달에 꼭지를 치고 이게 내려와 있으니까 3월 달 것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요번 달에 발표되는 거는 어려운데 5월 달에 발표되는 건 요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아까도 했지만 이것만 갖고 작성되냐? 아닙니다. 진짜 숨어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제임스 블러드가 올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패드의 2% 목표치인 3배까지 지금 이미 가 있기 때문에 3.5까지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6번 남은 여기서 계속 50bp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급하다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제임스 블러드가 시장에 던져준 선물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이렇게 올렸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높아버리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제임스 블러드는 아니야. 지금 실업률은 3%대 아래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하면 금리가 얘가 치수사도 얘보다 더 좋은 게 경기가 되면 얘는 주가는 조정받아도 실적 장소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경기보다 금리가 높게 가면 역실적이 두드맞고 있는데 제임스 블러드는 괜찮아. 경기에 대한 전망은 괜찮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호재인데 3.5%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을까요? 그 이유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하지 말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닥다리 방법으로 많은 물건 생각할 때 오염 문제가 있어도 탄소 배출 생각하지 않고 하면 가격이 저렴하죠. 그러면 만들어내는 그 물건 값도 저렴하겠죠. 근데 요새 탄소 배출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 전이가 되니까 물건 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질 때요. 이때 그린스펀이 왜 실기했냐면 바로 WTO에 중국이 가입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중국산 싼 물건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던 겁니다. 근데 미중 간 패권 전쟁이 심해지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역할 분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 나라에서 자기네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것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만약에 저희 대한민국이 A라는 제품만 잘 만들면 저희는 그냥 A라는 제품만 줄창 만들면 됩니다. 다른 B라는 나라가 다른 물건을 잘 만들면 그것만 만들면 됩니다. 그 나머지 뭐 하면 됩니까? 무역하면 됩니다. 이게 세계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패권 전쟁이 나타나면서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국 내에서 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가 만약에 옷 한 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재료부터 뭐부터 있는 대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쓴 것만 만들어지면 비용이 낮아질 텐데 그게 아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거 뭐냐? 사실 이거면 2008년도가 하고 요번에 2020년 전에 다르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을 때에 돈을 풀어낼 때의 그 현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돈 풀어낼 때 현상입니다. 2008년도에도 돈을 뿌렸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뿌린 겁니까? 한꺼번에 뿌린 겁니다. 그럼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매일매일 조금씩 오면 이건 홍수가 지지 않죠. 근데 비가 어떻게 와버리면 홍수가 집니까? 왕창 폭우가 오면은 홍수가 져버린 거죠. 돈의 홍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끄집어당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아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돈을 왕창 풀었죠? 더 하나 큰 거예요. 옛날에 돈을 풀 때는 벤 버냉키는 월가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융권이 갖고 있었고 절대 나머지 분들을 자학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돈을 풀 때는 제롬 파웰은 메인스트리트에다가 돈을 뿌려버렸어요. 뭐 실업수당이다 아니면 재난지원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확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쉽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하면 이 장은 아직까지는 올라가도 반등의 장이지 반전의 장이 아닙니다. 인플레가 잡혀야 그래야 패드도 이쯤 완만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11월이 선거인데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얘는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좀 관리 중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얘를 주목해서 그게 나오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삼성전자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10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얘는 추락하고 있는데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 흐름입니다. 한번 보시죠. 얘는 우리가 대문자막에 써놨는데 삼성전자 언제 이미 맛이 갔느냐. 작년 5월 달에 이미 맛이 갔어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지표가요. 여기 표시 볼 겁니다. 최고가는 96,800원에 이때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속 스캔들. 너무나 많은 일반 투자자 한꺼번에 야 삼성전자 사면 돈 번데 10만 전자 간대여서 와장창 들어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저희는 근데 여기서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때는 기사는 달릴 때 레일 위에서 달리죠. 레일 위에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레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간 겁니다. 그럼 자 삼성전자. 얘 지금 몇 차 충격입니까? 신군. 얘를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종합주가가 무슨 파동 올라가다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M파동 올라갔다 실패했다고 했죠. 네. 그게 며칠 평균선이 무슨 자형입니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60. 여기 뭐, 예,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꺾어졌죠. 네. 여기가 성공략 매도를 때리는 자리였고요. 여기는 2차 두 번째 매도를 때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게 돈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매매하면 정말 우리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상태에서 M파동은 실패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2부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속수가 보시죠. 삼성전자만 무너진 게 아니라 미국의 속수도 밑으로 쭉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트렌드가 반도체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TSMC 한번 보시죠. 우라지게 빠졌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올해 빠졌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얘가 빠졌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1월 달부터 빠진 게 아니라 작년 5월 달부터 빠졌다니까요. 뭔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번 정도는 물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다른 기업체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체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인데 여전히 지금 100조라는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의 향방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좌월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10시 반에 하도록 했고요. 다만 아까 서두에 들었던 대로 제가 봤던 중요한 시간에 들어오고 있다. 그 중요한 시간은 뭘까요? 이겁니다. 녹색 보이시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녹색이 보이시죠? 드디어 얘가 밑에 녹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은 이거는 과열의 녹색이거든요. 이거 삼성전자 과열됐어. 여기 녹색은 화면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가가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얘가 어느 정도 조정 거쳐 나오는 그 조정의 녹색, 과열 구간에 과매도 구간의 녹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부터는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의 얘가 이제 과매도. 물론 얘는 본격적인 상승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일 위로 올라타야 돼. 그거는 아닌데 드디어 얘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구나라는 시그널이 객관적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반에 뵙겠습니다.